A는 완벽한 보고서를 들고 팀장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팀장은 성질을 내며 A를 꾸짖습니다. A에게 완벽한 보고서는 팀장에게 복잡한 낙서장에 불과했습니다. 금요일 퇴근길, B는 복권 판매점에 들릅니다. 토요일 밤, B는 로또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A는 상사에게 칭찬받길 원했고 B는 로또에 당첨되길 바랬지만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작의 기술 8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기대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가족이 챙겨주고 자녀가 건강하고 인생이 창창대로이길 기대합니다. 마치 기대하지 못해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기대합니다. 날씨가 화창하길 기대하고 좋은 학점을 받길 기대합니다. 주문한 음식이 맛있길 기대하고 신입사원이 빠릿빠릿하길 기대합니다. 건강해지길 기대하고 주식의 가치가 치솟길 기대합니다. 이 정도면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이 아니라 기대하는 동물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기대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성. 쉽게 말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작성한 보고서는 완벽하고 내가 산 복권은 당첨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어도 내가 하는 행동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두 번째는 보상심리입니다. 쉬운 말로 give and take. 우리는 잘하면서 수시로 주고받는 경험을 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좋은 성적을 거두면 용돈을 받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올 거라 예상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주길 바랍니다. 등을 긁어주면 어깨를 주물러 주길 바라고 식사를 차리면 설거지해 주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과 사회 환경이 우리를 기대하는 동물로 만든 것입니다. 자기중심성과 보상심리. 지극히 당연한 두 가지 이유는 공교롭게도 상호작용하면서 기대와 결과의 괴리를 낳습니다. 자기중심성은 내일의 의미를 부여해서 기대를 왜곡시키고 보상심리는 항상 본전 이상의 보상을 바라게 만들어 기대를 증폭시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부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꾀를 부리는 동료가 인정받으니 속상합니다.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몰라주니 섭섭합니다. 이 정도 공부했으면 성적이 올라야 하는데 제자리 걸음을 하니 막막합니다. 열심히 운동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 답답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우리는 상상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며칠 시도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며 자포자기하고 이건 애초에 나와 맞지 않는 일이라며 합리화합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고 고착되면 낯선 환경을 거부하고 새로운 도전을 기피하게 됩니다.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닿지 않는 곳에 열린 포도는 실 거라고 지레짐작합니다. 그저 잘 될 거라 믿고 보상을 기대했을 뿐인데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비숍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비로소 현실을 살게 된다면서요. 게리 비숍의 말처럼 우리는 기대하려는 본능을 거스르고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게리 비숍의 말은 옳은 말이지만 그의 주장에는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일단 뭔가를 실천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대가 없으면 애초에 행동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대는 행동의 시발점이자 동기부여의 원천이거든요. 회사에 다니는 건 성과를 인정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고 로또를 구입하는 것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운동하면 건강해질 거라 기대하기에 운동하고 공부하면 똑똑해질 거라 기대하기에 공부합니다. 시야를 넓히기 위해 책을 읽고 영감을 얻기 위해 강연장을 찾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1시간 동안 줄을 서고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기대는 능동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동인입니다. 삶이 풍요롭다면 나아질 거라 믿기 때문이고 삶이 팍팍하다면 나아질 게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는 삶은 감옥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쳇바퀴를 구르는 것과 같습니다. 잘해봤자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뿐이고 발을 헛디디면 넘어집니다. 좋은 집을 구입하고 여행을 떠나고 칭찬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랑을 나누고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
기대는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어서, 즉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기대하라는 건지 기대하지 말라는 건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지금보다 나은 상태가 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골프채를 휘두르는 이유는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대하면서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하면서 기대하지 말라니 갑자기 웬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자,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는 마음껏 기대하세요. 단, 어떤 일을 실행한 뒤에는 기대를 잊어버리세요. 기대는 행동의 동기입니다. 공부하면 지식이 쌓일 거라는 기대, 운동하면 몸이 탄탄해질 거라는 기대, 호의를 베풀면 상대가 호감을 가질 거라는 기대가 지금보다 나아지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단, 기대는 행동에 옮기기까지만 이용하세요. 지식이 쌓이지 않더라도, 몸이 탄탄해지지 않더라도,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개의치 마세요. 또 공부하고 다시 운동하고 재차 상대에게 호의를 베푸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에 빠지고 끈질기게 실천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행동의 결과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서입니다. 기대와 결과의 괴리, 상상과 현실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충격은 커지고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오늘도 쳇바퀴를 돌면서 넘어지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기대와 결과의 괴리를 좁히려면 기대치를 최대한 낮춰야 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매우 작은 성과에도 만족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기대치가 0이 되면 곤란합니다. 기대가 없으면 애초에 나아지는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하면서 기대하지 않는 적정선을 찾고 적정선을 바꾸는 과정이 자기 개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나아지지 못하는 이유는 기대가 너무 크거나 아예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두 극단 사이의 중간 어딘가입니다. 행동하기 전에는 마음껏 기대하고 행동의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 동전의 뒷면은 보지 않고 앞면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지금보다 서서히 나아지게 됩니다. 자기 개발의 성취도, 일의 성과도, 인간관계도, 삶을 대하는 자세도,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도 반드시 나아집니다. 지금보다 나아짐을 의미하는 자기 개발의 특성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두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이 넘도록 갈고 닦아야 합니다. 끝이 없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렇습니다. 끈기를 갖추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원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매달리지 못해서입니다. 최고가 되려면 끈기에 재능이 더해져야 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끈기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끈질기게 매달리기 위해선 행동 그 자체에 만족하고 사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신념, 이 한 걸음이 정상에 닿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믿음 외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대는 양날의 검입니다. 기대는 우리를 앞으로 가게 밀어주면서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잡아당깁니다. 그렇기에 기대를 제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기대는 행동을 시작하기 위한 부싯돌로만 이용하세요. 기대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 불을 지피면 부싯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불을 켤 때만 부싯돌을 집어드세요. 나아짐을 실천하고 나서는 부싯돌의 존재를 잠시 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 목표, 바람, 소망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할 줄 알고 어떤 것에 능숙하길 바라시나요? 그게 무엇이든 한껏 상상하고 마음껏 기대하세요. 그렇게 마음속이 충만해졌다면 기세를 몰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